아파트 분양가 발자, 이러니 집값이 폭등. 저는 여러분, 국토교통부 장관은요, 발로 뛰어다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가만히 책상에 앉아서 부하 직원들이 보고하는 것만 듣고 있으면 이게 귀도 다치고 눈도 다치고 결국 정신도 다친다고 보거든요. 무슨 얘기냐? 그냥 장관직만 누리는 거. 야, 나는 장관이야. 장관 대접해줘. 이렇게 장관직만 누린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나 하면요. 여러분 시정 한번 보세요. 전용면적 84제곱미터 서울 아파트 평균 분양가 매매가 추이를 한꺼번에 그려놓은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분양가는요.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2022년 7월에 9억입니다. 84제곱미터 9억 8,325만 원이 2024년 7월 딱 2년 만에 지금 15억 3,123만이 됐다는 뜻이에요. 분양가가 엄청나게 올라갔죠. 장난 아니게 분양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매가 보세요. 매매가. 2022년 7월에 13억 1,175만 원이 지금은요 12억 1,335만 원이 떨어졌어요. 오히려 매매가는. 이게 여러분 시장에서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발품을 팔아야 된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매매가는 떨어지고 있는데 분양가는 높아지고 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당연히 집값을 끌어올립니다. 분양가가 집값을 끌어올립니다. 분양가.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저는 정부가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봐요. 지금 매매가가 떨어지는 것만 보면 집값이 올라가는 게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분양가가 올라가는 걸 보면 지금 분양가가 매매가의 1.26배잖아요. 이렇게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결국 집값을 올린다는 거예요. 집값을 계속 올린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현장만 다녀보면 알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분양가 상한제 지금 강남 상구라고 하죠. 강남, 서초, 송파, 용산 빼놓고 전부 다 민영주택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했습니다. 저는 이런 게 왜 지금 이렇게 일어나서 시장에 혼란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보는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 장관도 장관직만 누리다가 나갔잖아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동개혁 말만 이야기했지 그냥 장관직 누렸어요. 우리 세금만 그냥 우리 엄청나게 퍼준 거예요. 그 사람 밥 먹는 데 퍼주고 그 사람 기름값에 퍼주고 그 사람 월급에 퍼주고 도대체 한 일이 없으니까.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이 딱 그 짝입니다. 현장을 안 나가 보니까 집값이 올라가도 모르고 현실에 대한 인식도 감각도 없는 겁니다. 저는 진짜 이런 게 답답한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실패한 장관은요. 그 다음에는 다시는 어떤 정책이 나와도 안 믿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때 봤잖아요. 잘못된 지표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니까 국민들은 오히려 지가 잘못됐어. 정부가 조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집을 더 샀잖아요. 지금이 딱 그래요. 다른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점이. 제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빨리 바꿔야 하는 이유도 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계속 뻘짓하잖아요. 그러면 시장은 더 왜곡될 거고 시장은 더 올라갈 거예요. 지금 분양가가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분양가가 올라가는 이유가 건설 공사비 만만치 않게 올라갔잖아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건설 현장에 가보면 가장 심각한 게 최저임금. 그 다음에 심각한 게 주 52시간제. 이거 진짜 심각하거든요. 옛날에는요. 해 뜨면 일하고요. 해 지면 일을 접는 게 우리네 어떤 일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요즘 안 그렇습니다. 무조건 8시간 일하면 끝이에요. 끝. 더 이상 일하고도 쉽지도 않고요. 그만큼 인건비가 올라가서 난리도 아니에요.
게다가 자재비는요. 자재비도 장난 아닙니다. 인건비가 올라가면 자재비 다 같이 올라가요. 다 같이. 게다가 환율 때문에 수입 자재까지 다 올랐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되겠습니까? 게다가 건설 노동자 여기는 노조가 심각하잖아요. 건폭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노조가 심각하잖아요. 그런 것까지 합치면 건설 공사비 지수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2020년 1월에 118.30이었거든요. 2023월에는 154.85예요. 3년 3개월 사이에 30.9%나 올라갔습니다. 36.55가 올랐다는 뜻이에요. 이게 집값의 급등의 원인. 그런데 여기에다가 여러분 분양가 상한제까지 풀어주니까 시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난리 나겠죠 당연히. 게다가 돈질하는 사람까지 늘어납니다. 돈질. 돈질이 뭐냐? 여러분 통화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통화량이라는 게. 돈을 워낙 많이 풀어놨잖아요. 지금 문재인 정부 때 뿌렸던 돈이 거둬 들여주지 않았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4년 6월 기준으로 대한민국 통화량은요 4,037조 6천억 원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생산하는 한 해의 총 생산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2,200조가 조금 넘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통화량이 진짜 많죠. 이렇게 통화량이 많으니까 돈질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나는 50억 아파트에 살아. 나는 100억 아파트에 살아. 이런 돈질이 자랑거리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돈질이 자랑거리로 변질되고 있으니까 여러분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올라가요. 실제로 말입니다. 그 돈질 집값이 자랑거리가 되는 그 시기에 건설사들도 여기에 맞춰서 트렌드에 맞춰서 분양가를 올립니다. 분양가 한번 보실래요? 분양가 보시면 여러분 기절초풍합니다. 서울 강남구의 청담 르엘 9월에 분양 예정인데 7,209만 원입니다. 예, 레미안 원펜타스 서울 서초구에 있습니다. 8월에 분양을 했지요. 6,736만 원. 메이플자이 서울 서초구에 2월에 분양을 했습니다. 6,705만 원. 그러니 말입니다. 시장은요 완전히 난리가 났잖아요. 저는 참 답답한 게 국토교통부에 있는 고위공무원들 천재들이에요. 그런 천재들이 시장을 못 보겠습니까? 저같이 이런 알량한 필부들보다는 훨씬 시장을 잘 볼 겁니다. 그런데 왜 시장을 잘 보는데 이런 결과가 생겼느냐? 이게 국가 지도자라고 하는 차관 장관들이 기가 닫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차관이 기가 열려 있으면 그렇지 않아요. 네, 현장을 가보면 이런 게 확실히 드러날 텐데 도대체 현장을 안 가보니 지금 집값은 최악의 사태로 벌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똥꼬집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현장의 지표를 가지고 해결할 문제거든요. 이게 시장이라는 게 국토교통부 장관 한 사람이 시장 바꿀 수 없어요. 정부도 시장을 바꿀 수는 없어요. 왜냐고요? 시장은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지 정부가 너무 심하게 개입하잖아요. 그러면 시장은 왜곡되고요. 그러다가 시장은 실패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도 최소한의 개입만 하거든요.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이 저는 현장을 전혀 이해 못하고 그냥 장관직만 누린다 그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러니 집값이 계속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을 좀 제대로 읽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아마 정부의 대책이 또 나올지도 모르는데 그 대책은요 언제나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현장에 가까운 대책들이 나와서 집값을 잡아주기도 하고요. 시장과 함께 어울려 가기도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